이제 겨울철이라서 스키장에서 스키 타는 일들이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여가 생활 많이 즐기실 텐데, 스노우보드라든가 이제 스키 타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근래 스키장 사고로 발목 골절되신 분의 질문 내용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고 내용은 이제 스키 타고 내려오는데 후미에서 다른 스키어가 자기를 충격을 해서 그 충돌 사고로 발목 골절이 됐는데 상대방 가해자 측 보험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겠죠.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그런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이제 45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 합의금이 맞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발목 골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가 한정적인데 제가 뭐 근래에 처리했던 발목 골절 사례 같은 경우는 양측 복숭아뼈, 이제 양과 골절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두 개 뼈가 골절돼서 수술 치료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죠. 이제 스키장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큰 쟁점은 뭐냐면은 이제 과실 부분이 제일 크겠죠. 왜냐면은 이제 거기가 반경이 워낙에 넓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어떤 시설의 어떤 장소다 보니까 사고 당시에 이제 사고 내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해자분과 피해자분의 과실 부분에 따라서 보상 범위가 이제 쟁점적으로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명확하게 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 후미에서 추돌을 했다. 그러면은 뭐 과실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20%, 많게는 30%. 과실이 적용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책임 범위를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이렇게 정해진 과실 비율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스키장 사고도 스키라는 어떤 공작물을 이용해서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교통사고 비슷하게 이제 과실 범위가 좀 정해져요. 이제 후미에서 추돌을 했다던가.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좀 틀린 거는 어떤 그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판례를 살펴보면은 후미에서 추돌하는 어떤 사고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분이 뭐 피할 수 있는 어떤 여지, 그 다음에 당시의 상태, 내용들을 봤을 때 보통 한 20%에서 30% 적용되는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무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과실 범위 우선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뼈 골절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내측 복숭아뼈인지 외측 복숭아뼈인지 아니면 양쪽이 다 골절된 건지 그런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면 어쨌든 한시장애가 최소한 2년 이상은 적용이 되거든요. 바깥 복숭아뼈 외과 골절이라 그래도. 그래서 만약 수술 받은 범위에 대한 한시장애 2년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수술 부위 흉터, 그 다음에 핀을 아마 지금 안 빼신 것 같아요. 핀이 고정돼 있다면은 그 핀을 빼는 비용까지 보상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험사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합의금으로 450만 원을 얘기했다는 거는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한다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일시수익액 부분, 그러니까 한시장의 부분에 적용된다 그러면은 450만 원 범위보다는 이제 높게 손해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니까 보험사 쪽 외주 손해사정사인 그 이제 담당자가 뭐 이런저런 내용들 다 빼고 그냥 치료비하고 위자료 부분하고 휴업손해 정도만,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 정도만, 그런 부분들만 기본적으로 산정을 해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무시하시고요. 우선은 보험사에서 얘기한 거 들으셨다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선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알아보신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적용돼야 될지를 전문가 통해서 살펴보시고, 그래서 과실 부분이랑 그 다음에 뭐 후유증 부분이 적용될 내용들, 한시장애가 적용될 부분들, 그 다음에 수술 부위에 대한 흉터라든가 아니면은 핀 제거 비용, 그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입증 자료를 구비하셔가지고 보험사하고 어떤 의견을 다시 제시하셔서 항변하셔가지고 처리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뭐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당사자가 좀 처리하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들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 부분 갖다 어떻게 항변할 거고 그러한 입증 자료를 어떻게 구비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좀 전문가들 좀 찾으셔가지고 처리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언컨대 이러한 사고의 내용상 지금 복숭아뼈 골절 뭐 수술을 받았다고 했을 때 수술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저 보험사에서 안내한 450만 원은 적당한 것 같지는 않고요. 골절 형태라든가 수술 유무, 그 다음에 발목 부위의 흉터, 종합적인 내용들 살펴보고 나서 손해액을 다시 재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 처리 받으신다면 아마 그래도 만족스러운 부분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부분들보다는 더 손해액이 확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키장 사고는 겨울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선사 같은 경우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사정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키장 사고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많은 정보 좀 찾아보시고 자료를 구비하셔서 한 문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오늘 김선사는 이렇게 스키장에서 발생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처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갖고 얘기를 해봤고요.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보상 처리를 해주고 종결하려고 하진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피해자분들이 본인이 받아야 될 내용들 다 입증하셔서 항변하시고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에서 좀 분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어렵겠지만 이런 정보들 찾아보신 다음에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김선사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